안녕하세요. 행설설. 오늘은 이번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번 짚어보는 동영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몰락과 중국의 해체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한국이 주도를 해나갈 때 우리 홀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에 기초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서 지금 열리고 있다. 10년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지금 동아시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한국이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이 될 것인데, 그런 흐름상에서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번 이번 회담 결과를 한번 보자, 그 얘기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 중에 지금 자신들이 손을 잡고 중국 해체를 같이 진행할 만한 국가가 사실 한국이 거의 모든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힘들이 없어요. 이번에 드러난 것이 바로 그런 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우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우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그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지금 자신들이 이쪽 지금 양안 분쟁에서 이쪽 지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이쪽 지역의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지금 양안 전쟁, 대만 전쟁, 이것이 일어날 것이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자신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력 자산들이 주한미군, 주일미군, 오키나와, 괌 이런데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것들을 유연하게 운영을 하려면은, 지금 군사적으로 그나마 큰 역할을 해줄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이 해상자위대가 세계 최고 수준 중에 하나지만은 사실은 전쟁 경험이 거의 이제 전무를 한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래서 이게 종속적으로 움직이는 방어적 군대지, 해상자위대는. 이게 공격적 군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계속 미국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런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량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전력만 놓고 봐도 세계 3위권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의 필요성이 너무나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한미군을 일부를 유연성 있게 이쪽 지역에 배치를 하면서 중국과 여기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여기서 이쪽 중국의 5개의 지역군구로 나눠져 있는 군대를 묶어놔야 된다는 거죠. 묶어놔 주려면,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5개 군구, 북부 정구, 동부 정구, 그다음에 남부 정구, 서부 정구가 있는데, 이 북부 정구의 전력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과 내몽고, 그리고 산동 선까지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북부 정구인데, 이 북부 정구를 묶어놓는, 북한까지 묶어놓을 수 있는 역량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빠져나가도 독자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결국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 종료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사거리하고 사거리 제한을 둔 탄두 중량은 이미 해제가 돼 있었는데, 사거리 제한
제한을 이제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고체 연료 로켓 장착을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또 이제는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남한에서 중국 전역에 이쪽 신강 우루무치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무시무시하냐면은, 현재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세계 3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미사일 이름이 이제 현무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현무 시리즈로 가고 있는 한국 미사일 전력이 세계 3위권이다. 그것은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 미사일 전력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거리 제한을 둔 상황에서도 이 정도 막강한데, 사거리를 풀어버리면은 한국 미사일 전력은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안에, 장담을 할 때 5년 안에 세계 1위 미사일 군사 강국으로 한국이 올라가게 된다고는. 그러면은 중국이 도저히 한국의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사일을 날리니까. 이쪽에서. 그래서 중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육군 전력이 세계 3위권에 해당되니까, 남한의 미사일, 육군 전력이. 그래서 지금 현재 현무4 같은 경우는 핵폭탄과 거의 맞먹는 성능을 가진 재래식 폭탄, 벙커버스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권까지 날아갔다가, 그때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박힐 때 거의 200m까지 파고들면서 박히면서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삼엽댐이거든요. 이 삼엽댐을 파괴를 시키면은 이쪽 지역의 동부정부와 이 남부정부가 다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중국 인민의 3억 5천만 정도가 완전히 수장이 돼버렸네. 이쪽 지역의 대도시들이 다 수장이 돼버리고 군대도 묶여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중국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위 미사일 군사 강국으로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된다. 이것만 해제가 되면은 게임이 안 된다. 중국도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봤는데, 이번에 해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마음 놓고 여기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한국에게 이제 준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미중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해체하려면 한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지금 이번에 5월 9일날 우리가 KF-21 보람에 우리가 전투기도 생산했단 말이에요. 4.5세대 전투기. 이제는 날지는 못했지만은 시제기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는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 다음에 무장 통합 과정, 블록 1, 2, 3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스텔스기로,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나가고, 여기다가 고출력 레이저 6세대 무장을 강화시키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부터 이게 전투기를 많이 수입을 안 해도 된다. 이 KF-21만 강화를 시켜도 미국의 최강 전투기 중에 하나인 F-35에 거의 맞먹을 수 있는 능력을 이걸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전투기를 또 해외에 많이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수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 방산산업이,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방산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 방산산업 규모가 세계 9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로부터 무기도 많이 수입을 하지만은 또 우리도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40% 이상을 우리 자주포가 지금
수출이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나라들이 쓰고 있다. 세계 49% 정도가 쓰고 있을 정도로 방산 산업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산업군이 있지만은 이 방산 산업도 굉장히 크게 육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대상이 뭐야? 항모 여기 그저 선박 그러니까 뭐 각종 그 전투함 같은 경우는 뭐 구축함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잠수함 같은 거 이렇게 생산해서 이제는 팔기도 하고 하는데 이 방산산업 규모를 계속 키워나가야죠. 그래서 이 전투기 보람에 이번에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는 핵잠수함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핵잠수함 그다음에 핵항모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 항모보다는 중형 항모 정도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형 항모가 중국의 대형 항모를 능가하기 때문에 중국은 대형 항모를 만들어도 별로 쓸모 없다.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그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형 항모만 만들어도 워낙 뛰어난 전투기를 보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변형을 시켜서 또 탑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렵진 않다.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의 영토만 생각하면은 항모는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도 여기 한국에서 우리 자신의 이득을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항모를 이게 멀리 원거리까지 이렇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그 항모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 항모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일본이나 중국만 생각하면 항모를 안 만들어도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방어적인 것보다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계 경영을 한다는 거고 세계 경영을 하려면은 전 세계로 이렇게 군대에도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에다가 싣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형 항모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형 항모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돼서 중형 항모 만들고 그다음에 핵잠수함들을 좀 많이 그 생산을 해서 한마디로 이 중국이나 일본 놈들이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눌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자주국방 수준은 미국이 없어도 중국과 1대1로 붙어도 중국을 깨버릴 수 있을 정도, 해체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는 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방력 강화, 그 다음에 이걸 방산산업으로 키워가지고 우리 그 경제적 활성화에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는 그 전투기는 있는 거고 이제 핵항모하고 핵잠수함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는 백신 동맹 된다는 백신 동맹, 한미 백신 동맹은 한국의 그 의료 산업도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의 그 백신 공장,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 쪽은 미국이 우수하니까 백신을 연구 개발한 그 설계도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위탁 생산하는 개념으로 한국을 백신 허브화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신 허브화 해가지고 전 세계, 이게 이제 이 백신이 주로 이제는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어떤 메신저 RNA 방식을 우리가 이제는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이 자신들이 지금 세계 패권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백신 자기들이 만든 그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되나 선심 쓰듯이 주면서 이렇게 저개발 도상국들을 자기 아마도 따까리들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진핑이 그거는 이제는 중국에서 만든 거는 메신저 RNA 방식이 아니고 기존의 계란 같은 거 노른자이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념 차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 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방식에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중국이 백신 가지고 한마디로 장난 못 치게 저개발 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뿌려주면은 중국의 영향력을 확 줄여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앞으로 나가면은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는데 서로 협력을 해나가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결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도체 배터리 동맹.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그 중국의 화웨이, 그 미국의 그 중국의 최고의 그 전자 계열 회사 이제 화웨이였잖아요. 그 화웨이를 그 중국 쪽에 이제는 그 고도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을 막아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기술을 그 훔칠 수 없게 만들고, 기술적으로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령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뭐 어떤 그 항모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전기차를 생산한다든가, 뭐 다양한 걸 하려면 지금은 고도 수준의 고도 수준의 그 반도체, 설계된 반도체들을 장착해야 되는데, 가령 이런 스텔스기 만들려고 해도, 거기서 레이더 같은 거 만들려고 해도 고수준의 그 반도체가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 비행기를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들을 이제 봉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아주 깝깝한 상황에 지금 처했다. 이제 기술적인 게 이제 들어오질 못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가령 대만의 TSMC가 중국의 그 하웨이나 이런 데서 공급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점차 기술적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격차를 벌여나가는 반도체 배터리 동맹이다. 배터리는 지금 그 자동차가 지금 뭐냐면은 그 화석 원료를 쓰는 그 자동차에서 지금은 앞으로는 전기차로 이렇게 패권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 같은 게 지금 그런 어떤 변화에 뒤처져 가지고, 도요타가 머지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도요타도 지금 일본이 유일하게 버티는 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산업 그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산업의 그 선도력으로 볼 때. 근데 근데 일본이 그 전기차 산업에서 지금 상당히 뒤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격차를 더 벌이면서, 중국과 일본과 기술 격차를 벌이면서 우리가 기술 패권국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 그래서 세계의 과학기술 혁명을 우리가 주도를 하는 주도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혁명 주도국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과 같이 반도체 배터리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협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도 지금 이런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일본이 백신 생산 능력이 안 되고, 일본은 백신 생산 능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하는 회사도 안 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모든 기술적 자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맹관계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게도 너무 고개 숙이지 말고 좀 당당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잘못된 아직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떤 민주화 세력에서 자꾸 한반도 비핵화에 집착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비핵화는 안 된다고 제가 비핵화는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 할 리가 없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이고, 비핵화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지 말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흡수를 해야지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남한 독자적으로 핵 보유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가령 NPT도 탈퇴해야 되고, IAEA 거기에 이제는 제한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핵 개발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의 핵 개발 능력이 사실은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은 1개월 안에 핵폭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핵 보유를 하겠다고 너무 갑자기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필요하면 핵폭탄 만들면 돼. 근데 1개월 안에 만들어.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한국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안에서 자연적으로 그 농축이 되는 거거든요. 플루토늄으로 농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농축이 된 거를 추출해내는 거 추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추출 그 능력이 우리나라가 갖춰져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핵 연료를 재처리해 가지고 그 플루토늄만 추출해서 고농도로 농축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은 핵폭탄은 1개월 안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미사일을 지금 사거리 제한이나 모든 해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핵폭탄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핵폭탄 가지려고 우리가 핵폭탄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가지지 마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지지 않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말라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막상 핵폭탄을 만들면은 세계적인 어떤 경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런 건 할 필요는 없고 단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그냥 놔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북한을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핵폭탄을 아무리 만들어도 북한이 그 핵을 갖다가 핵 미사일을 쏠 때 상공에서 소형 인공위성이나 뭐 각종 정찰기에서 감지를 해서 바로 위에서 이렇게 처음 날아오를 때 그 단계에서 격추를 시켜버리면은 날아오르지도 못하고 북한 안에서 핵폭탄이 터져버리니까 그런 기술에 차라리 집중을 하고 그 이제 아이언돔하고 비슷한 기술인데 아이언돔은 일종의 그 종단 그러니까 내려올 때 터뜨리는 거고 내려올 때가 아니고 올라갈 때 터뜨려야 된다네. 그래야지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감시 통제 정보 기술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미사일을 쏠 때 그 미사일이 쏘아 올려질 때 그때 거기서 격추시켜 버려야 된다네. 그런 기술에 집중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소형 위성들을 많이 배치를 하고 정보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아무리 핵폭탄 만들어도 어떤 쓸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날리려면 그냥 발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터트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북한을 흡수를 하면은 자연히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니까 너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흡수를 하려면 지금부터 남북 경제 협력은 재가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묘수를 발휘를 해서 다시 미국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독자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이게 호흡을 맞춰야지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남북 통일을 지원하는 개념이 돼야지만이 중국을 해체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사고 전환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나름대로 남북 경제 협력의 어떤 묘수를 찾아보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제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잘된 그 회담이다. 그 과정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지금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준 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